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UCC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파워 블로거들이시지 않습니까? 또 저녁 때 이렇게 블로깅 막 하시겠죠. 오늘 누가 발표를 했는데 7분간 노트북을 막 이렇게 먹혀가지고 막 이렇더라 해서 이렇게 블로깅을 하시는, 그러면 내일 컨텐츠가 막 양산되죠. 그거를 다 언제 우리가 뒤지고 보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빠르게 습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옛날처럼 적절히 제공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기업들을 보면.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파악해야 된다. 즉,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정보 시스템들이 최대한 인텔리전트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정보만 그 순간순간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필요한 날러지만 줘야 된다. 불필요한 걸 막 주면 계속 웹서핑하고 찾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날러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ECM 많이 뜨지 않습니까? ECM. 예전에는 우리 정보 시스템들의 대부분 다 스트럭처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규화를 딱 해서 필요한 정보가 아주 포매팅 잘 돼서 이렇게 차곡차곡 DB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가 동영상, 문서도 여러 가지 포맷들, 그 음성, 또 어떤 음악 컨텐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떤 풀텍스트 기반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시멘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찾는다거나, 그리고 폭소너미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사용자들이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패딩을 해주거나, 그리고 그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집단에 의해서 필터링 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컨텐츠들을 빠르게 융합해야 되는 스피드도 필요하죠. 그래서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나 좀 옛날에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오리엔티드된 그런 서비스들을 자주 어떤 직무에 관련돼서 이 가젯이라고 그러죠. 가젯. 직무에 관련돼서 검색 엔진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죠.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컨텐츠들,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화면에다 같이 배치를 해놓고 제공해주는 아예 구글 서비스나 오픈 소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비스들을 이제 믹싱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든가, 이거는 기업 내부에 들어있는 것만 통합을 하겠지만, 요즘에 엔터프라이즈 매시업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을 새롭게 융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짬뽕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야후 파이프 같은 그런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는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욕이지 않느냐, 의욕 고치거든요. 사용자 중심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고 개발되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성만 너무 중요하게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SI 업종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타임시트 하잖아요. 타임시트. 그러면 시간대에 타임시트 쓰라고 하면 우리가 저 같아도 100에 100 가짜 데이터를 넣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면 가비스 데이터만 쌓인다고 해요. 정보 시스템의 실패 요인이 70%라는데, 그게 단지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라 유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사용하는 사람이 쓰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의욕을 주고 뭔가 리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이 미네르바거든요. 그래서 얼굴 잘 모르시죠. 근데 저분은 블로깅 하실 때 저렇게 옷 딱 차려입으시고 인터넷 생활 올라가면 대단한 분이 되잖아요.
저분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욕을 막 이렇게 고취시켜주니까 열심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 모형을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이 블로깅을 얼마나 남겼느냐, 아니면 위키에다가 집단지성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포럼에 얼마나 열심히 다뤘느냐, 즉 자기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활동에도 그 성과를 줘야 된다. 그래야 조직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성과 모형 자체도 예전에 BSC라든가 뭐 이런 어떤 KPI 기준의 어떤 측정 방법보다는 이런 소셜 히스토리도 그런 중요한 활동의 액티비티의 그런 히스토리도 중요한 성과의 지표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메시업 이야기했다가 뭐 이야기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업 툴 중에 또 하나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2.0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웹 2.0 도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업에다가 갖다 놓으면 즉 온라인상에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위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지식이 성장되고 리파인되고 서로 막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회사에다가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즉 유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메리트들을 많이 줘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2.0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환경을 제공해주면 어떨까?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MIT 슬론 대학에서 메가피 교수라는 분이 슬레이츠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2.0이 되기 위한 기능 요소들을 이렇게 초기 모양으로 뽑았고요.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플레이트니시즈라고 하는 걸로 확장이 됐습니다. 슬레이츠의 첫 번째 기능인 서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아내는 검색 기능. 그리고 모든 콘텐츠들은 온라인상에서 접근될 수 있는 URL 베이스로 해서 접근 가능해야 된다는 어떤 요건. 그리고 어소십은 우리가 위키와 같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태그는 아시다시피 그런 태깅을 통해서 폭소너미 기반으로 사람들이 분류 처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익스텐전은 협업 필터링, 사람들끼리 서로 내용을 레커멘데이션도 주고 어떤 평가도 서로 하면서 협업 필터링을 해내는 과정. 그다음에 시그널 같은 거 우리 RSS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을 때 빠르게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2.0의 초기 요구되는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확장판이 나왔는데 이게 플레이트니시즈라고 해서 여기에 크게 눈에 띄는 게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컨텍스트도 여기에다가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머전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모형.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이 서로 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어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2.0 도구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적인 지금 상황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자, 우리 BPM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프로세스 중심으로 된 기업은 지금 현재 이 직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하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같이 부여받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단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날러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주위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죠.